자,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11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양도의 봤고요. 그 밑에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2번과 3번이 잘 나옵니다. 2번과 3번이 잘 나와요. 양도의 개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번과 3번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의 밑줄 부담부 증여란 말이 나옵니다. 2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담부 증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부담부 증여의 개념 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다시 좀 반복이 되는데요. 자, 취득할 당시 가액이 3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양도할 당시의 가액은 5억 원입니다. 자, 이때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갑한테 을한테 얼마에 대해서 과세할 거냐는 것은 뭘 따져라? 대가 유무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면 유상양도이면,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유상양도이면 이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뭐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그랬죠. 얼마? 2억 원에 대해서. 누구한테 과세한다고요? 양도자 갑한테 을한테. 갑한테 과세합니다. 그랬죠. 근데 이게 무상이다. 무상양도이면 이때는 양도 차익이 아니라 양도 당시 가액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양수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로 가셔야 된다? 증여세로 가세합니다. 증여면 상속이면 상속세죠. 자, 그래서 이때 갑이 을한테 뭐냐? 모자 관계가 되고 이거를 뭐로? 증여로 간다 봅시다. 증여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니까 무슨 양도고? 무상양도이고 이때는 무상양도 당시 즉 요 5억 원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되겠죠. 증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 무슨 과세? 시가과세 그랬죠. 그렇죠? 시가 얼마 돼서 5억 원 전액이 돼서 누구한테? 수중자 을한테 뭐로 과세가 된다? 증여세로 과세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엄마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로 인한 세부담이 크다 작다? 크다. 그래서 요걸 조금 뭐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뭐로 갔다? 매매로 가는 거죠. 매매. 그러면 요 매매 유상양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고? 매매고 무상양도의 대표를 뭘로 가정해 놓고? 증여로 가정해 놓고 그래서 증여했을 때 세부담이 크니까 요걸 조금이라도 뭐 하고자 줄이고자 살짝 무슨 계약을 쓰는가? 매매 계약서를 떴다.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누구가 아니면 직계존비속. 자, 항상 세법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란 말이 나오면 세법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거래를 본다. 비정상적.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세법의 당사자가 배우자가 아니라 직계존비속까지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안 봅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로 추정한다?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설사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를 썼어도 세법은 이거를 매매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로 추정하여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립니다. 그러면 증여 효과가 있어 없어? 없죠. 아니 매매 계약서는 효과가 없는 거죠?
예. 증여세 줄이려고 매매계약서를 썼더니 관할 세무서장이 그걸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 안 해주고 어디로 내쫓는가? 증여세로 내쫓는가? 내가 아줌마 왜 그래요? 그러는 거죠. 왜 증여인들이 매매계약서 쓰고 갖고 제출해요? 인정 못하겠다고 내쫓는가? 그래서 다시 얼로 와서 증여세로 왔죠. 근데 이 모가 누구냐 봤더니 내가 누구냐? 강남 아줌마야, 강남 아줌마. 나 누구야? 강남 아줌마. 그래서 나온 노래가 바로 강남 스타일이에요. 진짜 제가 원창 시장입니다. 저작권 지금 시비 걸쳐 소송 걸려고 그래 지금. 나 누구다고? 강남 아줌마야. 옛날 동영상부터 나와 있어 이거는. 그래서 강남 아줌마가 아들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증여를 해주면 증여세 부담이 커지니까 매매 계약서 썼더니 세무서장이 다시 얼로 쫓겨더라? 증여로 쫓겨나더라. 그러면 증여세를 내고 말 것이냐? 아니죠. 내가 누구야? 강남 아줌마 아니야. 가만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세무 전문가나 FP한테 가갖고 자, 내가 이렇게 자녀한테 증여를 해주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오. 그럼 그분들은 제시합니다. 근데 그걸 공짜로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죠? 지금은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의 전문적 지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 FP면은 은행에다 뭘 해줘야 되고 예금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사설 FP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증여세를 내가 합법적으로 줄여주겠다. 1억을 내야 할 증여세를 내가 1,0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 그럼 얼마 줄어드는가? 9천만 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9천만 원 줄어드는 금액에 10%를 달라 그래요. 9천만 원 10%가 얼마를 줘야 되는가? 900. 그럼 여러분 900을 지불할래요? 안 할래요? 일반 사람은 안 해요. 이게 재벌가 돈 많은 사람의 경제적 마인드인가 일반 서민의 경제적 마인드예요. 즉 돈을 잘 버는 사람은 9천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얼마 쓸 수 있다는 얘기야? 900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사람은 줄어드는 9천만 원 사실상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사실상. 이해하세요? 그리고 뭐만 보여? 나가는 900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1억으로 맞는 거죠. 이게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점이 돼요. 그러니까 돈을 쓸 줄 모르면 결국 돈을 벌 줄도 모른다는 얘기죠.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많은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야. 뭔가 대가를 지불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큰 일부분을 지불해서 큰 걸 먹겠다는 얘기죠. 근데 일반 서민은 그걸 못해요. 왜? 그건 안 보이니까. 저도 그래, 저도. 세금을 줄여주겠다 해놓고 돈 달라 그러면 이거 꽁돈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많은 분들이. 자, 그래서 갔어, FP한테. 김대리, 사모님하고 이제 또 뛰쳐나오는 거죠, 스키가. 나 누구니까? 강남 아줌마 아니야. 어떻게 갔죠?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어.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려고 5억짜리 부동산 하나 넘겨주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따라오네. 김대리, 요즘은 증여세를 좀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 왜 없어? 있죠. 그런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예요, 여러분. 나왔다, 부담부 증여. 자, 결론은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딱 중간입니다. 다시 한번,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중간입니다. 중간. 그럼 여기서 부담부 증여에 대한 정의부터 좀 내려볼게요.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책이 안 나오니까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부담부 증여랍니다. 일종의 조건부 증여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누구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입니다. 조건부. 조건이 요거야. 요걸 뭐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자, 그럼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다 함정으로 여러분 다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이렇게 들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5억짜리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증여를 해주게 돼요. 자, 제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각자 5억 원에 해당하는 시가 5억 원짜리 부동산을 여러분한테 증여해 주겠대. 증여하겠대. 그럼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저한테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그런 거? 안 줘? 여기서 이제 성격이 나타나는 거야. 저한테 주는 사람은 복 받으면서. 자, 그래서 요 부담부 증여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에 인수하는 조건이죠. 자, 갑이 을한테 증여를 하는데, 이 증여 당시에 증여자의 채무액 얼마가 있느냐? 3억 원이 있어요. 채무액 3억 원이. 이거를 누가? 을이 인수하면서 증여를 받는 거야.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는데 문제는 열을 받으신대. 그래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봤더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게 이 부동산을 담보해서 대출 얼마 받았대? 3억 원을 받은 게 있대, 여러분. 이 부동산을 임대 주다 보니까 보증금 받은 게, 임대 보증금 받은 게 얼마 있대, 여러분? 3억 원이 있대. 이걸 전세 주다 보니까 전세금 3억 원을 받은 게 있대. 그러면 내가 이걸 지금 여러분들 5억짜리 부동산을 뭐 하면서? 증여하면서 대출 상환이 도래가 되거나 임대차 기간이나 전세 기간이 상환하면 이걸 대신 여러분 보고 갚으라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한테 빚을 얼마 떠안으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말이죠. 여러분이 제 빚 3억 원을 대신 떠 안아주면 제가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런 증여를 뭐라고 그러는가? 부담부 증여.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한테 떡 넣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조건 제시해서. 그럼 여러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도 받아요? 예, 왜 받는다 그러세요? 예, 그거야,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지. 왜? 내가 3억 원의 빚을 또 얼마짜리 넘겨받으면, 5억짜리 넘겨받으면 당연히 남는 게 있어, 없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또 안을 테니까, 여러분 3억 원을 제가 또 안을 테니까 5억짜리를 저한테 줘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도 받는다고 그랬죠? 받는 이유는 딱 하나죠. 딱 하나.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세법을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받아. 왜? 얼마 남으니까? 2억 원이 남으니까. 그렇죠. 설사 대출금이 4억이 돼.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도 얼마 떨어져? 1억 떨어지잖아. N병을 1억이면 네 집에 이름이냐고, 1억 원이. 응? 아, 반토막 나도 줘, 나한테. 3분의 1 떨어요. 3분의 2가 떨어져. 줘, 아이다. 다음 주에 너 갖고 오세요. 반토막 갖고 오세요. 버려, 그러면. 반토막 난 거 그거 뭐하러 갖고 있어?
저한테 주실 거죠? 네, 반토막 냈으니까. 네. 꼭 내년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네. 왜 반토막이라도 줬으니까 제가 또 응답을 해야죠. 자, 요러한 증여를 뭐라 한다고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요 여러분 채무를 인수했죠? 증여받는 채무를 인수했죠? 그럼 요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 공짜야,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잖아. 여러분 빚을 또 하는 거잖아. 공짜가 아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뭐야? 유상. 그래도 인수한 이유는 2억 원이 뭐가 있는가? 무상. 그럼 여기서 느껴져. 부담부 증여는 뭐와 뭐가 합쳐진 거냐? 그렇죠. 유상과 무상이 합쳐진 겁니다.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고요, 여러분? 유상과 무상이 짬뽕 그런 거야. 오늘 점심 메뉴는 짬짜다 그런 거야. 짬짜가 뭐야? 짬뽕과 짜장면을 반이 섞인 거죠. 짬짜. 생각만 해도 침이 도네. 짬짜야 짬짜. 부담부 증여는 짬짜. 뭐와 뭐가? 유상과 뭐가? 무상이 어떻게 했다? 동시에 발생한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부담부 증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상과 무상의 동시 발생입니다. 증여면은 100% 무슨 양도 여러분? 단순 증여는 100% 무상 양도인 거죠? 단순 매매는 100% 무슨 양도인가? 유상 양도인 거죠. 그런데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다고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 그래서 매매 이 100% 유상과 증여의 100% 무상이 짬뽕된 게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 그래서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짬뽕. 그럼 이때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냐는 얘기죠.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에 바로 수중자가 인수한 뭐죠, 여러분? 채무 인수액이죠. 수중자의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여러분이 뭘 받기 위해서? 증여받기 위해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인수한 거죠.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거는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빚을 또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빚을 또 안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죠, 유상. 그럼 무상 양도는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 저 사례에 따르면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을 얼마로 가정해서 3억 원을 뺀 거죠. 그럼 순수한 무상 양도는 얼마예요? 예, 이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이것만. 부담부 증여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부담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상과 무상의 짬뽕이고, 이때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다, 여러분? 수중자의 채무 인수에. 외울 필요 없죠. 채무를 뭐 한 거니까? 또 아는 거니까 이거는 공짜가 아니야. 공짜가 아니니까 유상. 그럼 순수한 무상 양도는 증여 당시 재산가의 5억 원이죠. 자, 이거 사례 구체적으로 보면 채무 인수액이 얼마고 여러분? 3억 원. 그죠?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을 빼니까 얼마에? 2억 원의 순수한 무상이죠. 자, 그러면 결론.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까지 3억 원은 무슨 양도? 유상.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나머지 2억 원은 무슨 양도? 무상. 무려, 세번만큼 뭐가 더 쉬운 게 더 어딨어? 탁탁 떨어지잖아. 그러면 조금만 한 단계 더 들어가게. 그러면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여러분? 5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 유상 양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여기만 이제 들어가면 여러분이 헷갈려요. 아니, 전체가 5억 원에서 3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니까? 5억 원 중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고?
60%잖아, 60%. 이상한 여기만 오면 이제 다도 이제. 아니, 전체가 5억 중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고? 60%. 그러면 5억 원 중에서 2억 원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40%?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또 질문 올라요. 60%가 어떻게 나왔나요? 돌아버리는 거라면. 60%가 어떻게 나온 거야, 여러분? 전체가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가 얼마?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고. 60% 아니야. 그러면 지금 순수한 무생양도가가 얼마라서 여러분? 2억. 그러면 전체가의 5억 원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냐고? 40%. 어떻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거는 5억 중에서 2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 아니야. 그렇죠? 그럼 요 사례에 따르면, 다른 말로 하면, 요 사례에 따른 부담부 증여일 때는 요 사례 5억 원에 대한 채무 인상 3억 원일 때 이 부담부 증여는 몇 프로의 유상가? 60%의 무슨 양도와 유상가? 몇 프로의? 40%의 무슨 양도가? 무상양도. 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전체가의 5억 원 중에서 채무 인수액 3억 원 이하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그 얘기야. 그러면 전체가의 5억 중에서 3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인 거고? 60%고. 그러면 나머지는 몇 프로야? 40%. 이건 무슨 양도가 되는 거고? 무상. 이거 얘기한 건데. 초딩 산수보다도 못해. 요즘 초딩 산수는 엄청 어려워요. 뭐 미지수도 나오고 요즘 애들도 산수는 진짜 어렵대요. 우리 중학교 때 막 배웠던 게 막 나와. 그렇지 않나요? 그래 요즘 부모들은 애들 가르치기도 힘들 거야. 어려워요, 요즘 보면. 자, 이게 부담부 증여, 여러분. 부담부 증여.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뭐 질문할 게 있어야지 뭐. 설명 자체가 깔끔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냐고.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진짜 고차원적이고 무슨 우리 고등학교 때 미분, 척분 수학하는 게 아니야. 그냥 5분의 3, 5분의 2 이거 비중, 분수일 뿐이야, 분수.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또 너무 들어가면 또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게 되죠. 가뜩이나 요즘 갈등 때리고 있는데 계속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분도 계셔요. 자, 그래서 결론만 내릴게요, 여러분. 이것만 아시면 돼요.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중간 형태라서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된 거다? 짬뽕이다. 짬뽕. 그래서 이때 유상양도는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수증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인수한 거니까 무상, 유상. 딱 이 부분은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이 부분은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서 뭘로 때리는 거야,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 이 부분은 뭐로 봐서? 증여로 보아서, 무상으로 봐서 뭐로 때리는가? 증여세.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부담부 증여 특징은 여러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두 개가 나오는가? 뭐와 뭐가 나와? 양도소득세와 뭐가 나오는가? 증여세가. 근데 이중과세가 아니라 나누어져서 5억 중에서 60%만 몰려 때리는 거고 60%만 몰려 때리는 거고 양도소득세 나머지 몇 프로? 40%는 뭐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아니야. 아니죠. 이중과세가 아니죠. 이중과세라는 것은 동일한 물건에서 동일한 부분에서 두 번 과세가 되는 걸 말하는데 이건 동일한 부분이 아니라 나누어진 부분이잖아. 나누어진. 전체가의 5억 중에서 3억 원에 해당하는 60%의 비중은 양도소득세, 나머지 40%는 1억 원은 뭐로 때리는 거야, 여러분? 증여세. 부담부 증여는 이중과세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는 거지. 이중과세가 아니라니까. 왜? 나누어졌잖아. 전체가 100% 중에서. 이해되셨죠? 이게 부담부 증여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2번 보세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밑줄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밑줄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뭘로 때린가? 양도로 보아서 뭐로 때린다? 양도 소득세로 때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증여 당시 재산가서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가산한다. 그 밑에 여백 있죠? 요거 적어놓으세요. 증여 당시 재산가서 채무인수액을 뺀 부분은 양도로 봐서 양도세로 가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 놈은 증여로 봐서 뭐로 때린다? 증여세로 때린다. 그래서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이렇게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유상 부분은 양도소득세, 무상 부분은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옆에 또 단서 붙죠? 밑줄. 누구 간에? 밑줄. 누구 간에? 배우자 간 또는 직계 존비속. 그러면 이건 우리 항상 세법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란 말이면 정상적, 비정상적, 비정상적. 그래서 단서로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손해배상 봅시다. 3번. 3번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여러분 밑줄 위자료 지급. 위자료 지급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고요? 위자료 지급인데 여러분 위자료 지급, 위자료라는 것이 성격이 거기 책이 앞에 나왔네. 거기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자료의 성격이 맨 앞에 나왔죠. 뭐라고 돼서? 손해배상.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는 요거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 요거 오늘 배워 가셔도요 여러분 학원비 본전 뽑는 거야. 아주 노트 필기 잘 하시고요.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자, 지금부터 잘 오세요. 뭐를 지급한다고 여러분? 위자료를 지급하는 거야. 위자료. 자, 근데 위자료는 거기 앞에 이런 말 써져 있네. 위자료는 뭐다고 여러분?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소득세법상 소득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소득이 아니잖아. 손해배상을 받는 이거 소득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니, 학원 다니다가 또는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어. 그러면 가해 운전자로부터 피해 운전자가 뭘 받아? 보상금 받잖아요, 여러분. 아이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접촉이라면 일단 누가 뒷덜미 먼저 잡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무조건 뒷덜미 잡는 거야. 제 13년 된 베르나, 제 애만데 누가 주워 가지도 않아요. 자, 좀 차를 바꾸고 싶어. 차 좀 바꿔줘. 그랬더니 욕 뒤지게 먹죠. 13년 되니까 차가 거덜났어요. 근데 이게 1, 2년마다 한 번씩 가끔가다 접촉사고가 나요.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와서 틱 접촉사고 나면 여기 싹 깨끗하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접촉사고 나요. 그래서 여기 또 그러니까 뒤태는 깨끗해. 뒤태는 지금 봐도 새 차야, 새 차. 앞차가 이 앞부분이 이제 딱 보면 표시가. 그죠? 요즘은 그냥 언덕길 가면은 비염 걸린 차 딱 뒤에다가 바짝 붙이는 거야. 씨, 와들아. 저는 이렇게 언덕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갖고 기아 프리랜서가 와서 앞부분만 박아두면 이제 완전 새 차 되는 거고, 우리 집 차는. 그래서 무조건 언덕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왔어, 받았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하고 이제 나오는 거죠. 기본 진단 몇 주? 2주. 요즘은 그게 나. 학원 강의보다 요즘은 그게 나. 살다 보면 그렇게 살게 돼, 또.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응? 괜찮아. 나는 어차피 인생 망가진 놈이야.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다음 주에 목에 깁스하고 왔다. 그러면 한 건 했구나. 그러면서요.
그래서 뭘 받아요, 여러분? 가해운자부터 뭘 받아요? 위자료 받죠. 이게 소득이야, 소득이 아니야? 소득이 아니잖아, 이거는. 세법상 소득이다, 아니다? 아니다.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아주 중요해. 적어놔. 과세한다, 안 한다.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 자체가 아니야. 비과세는 반드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얘는 소득이 아니야. 손해배상금이라니까, 손해배상금. 근데 가끔가다 이게 뭐인 사람이 있어? 소득인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이걸 업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뉴스 시간에 나오죠. 뭐 보험 사기단, 자해 공갈다. 걔들은 무슨 소득이야 이게?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은 아니겠죠. 당사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불로소득? 자기 노동력을 다 쳤는데 왜 불로소득이야? 사업소득인가? 배소득을 다 만들어 세법에서. 자, 결론 냅시다. 그런 애들도 있지만 걔들은 과세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붉은 집 가는가? 붉은 벽돌 하늘로 가는 거죠. 자, 결론.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눈물 어린 사연이 있어요. 자, 이제 요 위자료가 구체적으로 합시다. 무엇다, 여러분? 이혼 위자료입니다. 이거 농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시험에 나오는 거야, 다? 자, 요 이혼 위자료를 여러분 뭘로 지급하면? 금전으로 지급하면. 뭘로 주면? 돈으로 주면. 이거 잘 적어 알아서. 누구한테 과세하는가? 지급하는 사람한테 하는가? 받는 사람한테 과세하는 거야? 응? 그 시험이 이래서 떨어져. 이래서 틀린다니까.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혼 위자료는 소득이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과세를 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다시 여기 와서 살짝 바꿨더니 그새 이제 이놈 잡고 저놈 잡고 이놈 아니요? 그러면 저놈 잡고 아무나 멱살 잡아보고 이 자식이. 결론 뭐야 여러분? 지급하는 자나 지급받는 자나 과세가 없다니까. 근데 그걸 받는 멱살을 잡고 있고 눈을 부라렸더니 아니요 지급하는 저 그러고 있고. 놓치지 말라고. 위자료는 제가 뭐랬어요 여러분?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소득이다고요? 아니다고요? 아니다고요. 그러니까 과세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뭘로 하면? 이혼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지급하는 자나 지급받는 자나 과세 문제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이유는 소득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 이혼할 때 뭐를 받아야 되겠구나? 뭘로 받아야 되겠구나? 예, 현금을 받아야 됩니다. 현금으로. 그죠? 이혼할 때 뭘로 받아라? 위자료를 금전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준비해놔야죠. 그래서 이혼 이자를 뭘로 지급하면 여러분? 금전을 지급하면 뭐의 지급을 보아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으로 보아서 지급하는 자나 지급받는 자나 과세 문제가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더욱더 중요한 건 얘는 한도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안 적어도 돼. 한도나 기간에 대한 제한 없이 전액 과세를 안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지간에 증여가 있게 되면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어요. 증여하는 재산가에서 얼마는 공제 준다고 그랬어요?
6억 원을 공제해준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단 한 번 얼마를 공제받으면 6억 원을 공제받으면 더 이상 몇 년간은 10년간은 공제 또 증여가 있어도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증여 터울은 몇 년 터울이다? 10년 터울로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고 싶은데 부부지간에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얼마고? 6억 원이고 한 번 6억 원을 공제받으면 몇 년? 10년입니다. 그랬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봐. 제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서 소득의 분산 또는 재산의 분배를 위해서 30억 원에 상당하는 얼마 안 되죠? 30억 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제 집사람한테 명의를 넘기고 싶어요. 분산하는 거죠. 분산해야 됩니다. 재산은. 항상 일방의 명의보다는 뭐하다? 공동의 명의를 소유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입니다. 그랬죠. 뭐하라? 분산하라. 이런 걸 줘갖고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하는 거. 자기야, 우리 세법 선생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의 명의로 갖고 있는 것보단 명의를 분산을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절세 방법의 지름길이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자기 명의로 되는 아파트 일단 나한테 넘겨라.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증여세 없다 그러더라. 스키야. 그래서 오늘 넘겨받아야 돼? 안 넘겨받아야 돼? 받아야죠. 넘겨. 그 말을 들으면 이제 아저씨가 조용히 가방을 싸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 응? 그러면 자 그래도 아저씨가 주겠대. 얼마를? 그러면 이 30억 원을 증여세 없이 한 푼 증여세 안 내고 가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6억 원씩 몇 년에 걸쳐서 몇 해에 걸쳐서 5번이죠? 예. 그런데 한 번당 몇 년? 10년. 그러면 몇 년에 걸치는가? 50년에 걸쳐서 6억씩 넘어가야 되는 거죠? 10년 터울로. 그러면 50년 후에는 우린 응? 꼭 그렇게 결론 낼 수는 없어. 버틸 수 있는가? 50년 채워 하면서 못 먹어도 고 하면서 씨. 어떻게 그렇게 50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뭐야? 이거죠. 한 방에 이거를 해결하는 게 이거단 얘기야. 이거를. 그러니까 탈세자들, 이런 사람들, 범법자들, 우리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는 KBS인가 예전에 일요일 날에 아마 했을까요? 좋은 나라 운동본부가 해갖고 최불암 씨를 해갖고 이렇게 연예인들 나가갖고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 악성 체납자들 이렇게 잡으러 다니는 거 있었잖아. 서울특별시 기동팀 88 기동팀 또 인천 가서 악성 체납자들 잡으러 가잖아. 악성 체납자들. 왜 세금 안 내십니까? 돈 없어요. 근데 자기 재산은 많죠. 다 있어. 그럼 왜 압류하고 왜 안 잡아내냐 봤더니 자기 명의로는 재산이 없어. 그죠? 자기 명의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누구한테? 처제식한테 다 넘어간 거죠. 근데 하나같이 대부분 그분들 뭐 했어요, 여러분? 이혼했잖아요, 이혼했죠. 그죠? 농담이 아니야. 진짜 이혼도 했잖아, 대부분. 나 뭐 했다고 그 사람하고? 이혼하고. 진짜 그 사람 나오면 남남이 돼. 근데 그 집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여기서 나오냐? 오늘 옷가지고 왔다고 시켜. 실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이거 합니다. 왜? 사업이란 것은 뭐 아니면 도야. 그죠? 사업이란 것은 몰빵 아니야. 무슨 사업을 하든지 내가. 그렇지 않나요? 사업을 안 해봤나 보지? 몰빵이야, 몰빵. 성공하면 대박이고 망하면 쪽박 차는 게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의 규모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놀러 다니지 못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대비해서 무슨 이혼하는가? 가장이장. 이혼하는 거죠. 가장이혼. 그래서 형식상 부부지간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때 뭘로 통해서? 위자를 통해서 싹 넘기는 거죠. 그리고 법률상 그와 나의 배우자 관계, 인척 관계를 절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는 거죠.
또 법률상, 형식상 이혼하면 이제 또 어떤 의무가 생기죠? 어떤 의무가 없어지죠? 부양 의무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또 모두 재혼할 수도 있죠. 그렇잖아. 정조 의무가 없어지잖아. 안 해봤어? 한 번도 이거? 안 해봤구나, 이거를. 죄송합니다. 난 또, 나만 해본 줄, 나만 해길래 다 한 줄 알았지. 30억이 없어서. 30억 원이 없어서요?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이혼 위자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을 지급하면, 이때는 결론냅시다. 지급하는 자는 지급하는 자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건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과세가 안 되는데 그걸 갖고 뭘 얘기해. 그죠?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따로 있죠. 금전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여.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뭘로 넘겨주면 여러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가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신하여.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으로 넘겨주면 이때는 성격이 자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중에서 어떤 형태를 취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물 변제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무상이야, 유상이야, 이제? 대물 변제란 말이란 뭐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유상.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로 보는 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왜? 부동산이 뭐니까?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과세 물건이고, 그거를 무슨 양도로? 유상 양도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양도를 해준 누구한테? 양도자한테 뭐가 가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가세야 되는 거죠. 요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여러분?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밑줄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이게 결론이죠.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결론은 그 말이야. 앞에 거는 다 수식어고. 그럼 이때는 양도를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본다고요. 본다고.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예를 들게 현실적으로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가 다 일상생활에서 다 느끼고 다 경험하는 거야. 자, 제가 하강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가다가 길을 가는데 집으로 가는데 오늘따라 울적해갖고 살짝 이렇게 갔어. 뭐 했어? 바깥길을 걸어갔어. 뭐 했다고? 외도. 그래갖고 이제 어디 나오는가?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 거야. 사랑과 전쟁이 이거 있죠, 다. 자, 근데 이게 꼭 하던 사람은 안 걸립니다. 프로는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프로는. 근데 꼭 저 같은 놈이 한번 어쩌다가 그냥 울적 해갖고 했더니 이게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눈탱이 어떻게 되고? 밤탱이 되고, 뭘 당하고? 이혼 당하고. 그러면 이혼을 당하면서 제가 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의 원인 제공자죠. 이혼의 원인 제공자를 뭐라고 그래, 법률상? 아니, 귀책 사유가 있는데 그 귀책 사유자를 뭐라고 그러는가, 여러분? 파경자. 저거. 파경자. 이혼 원인을 제공한 자. 그걸 뭐라 한다? 적으라니까 이런 거 다 언제 써먹을 줄 알아. 내가 파경자인지 파경자 아닌지 그것도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경자 있어, 친구 중에? 훌륭하신 분에. 그러면 이분이 이혼을 하면서 그냥 가면 좋은데 나한테 뭘 달라는 거야, 여러분? 야, 네가 혼인 생활을 파견을 몰랐어요. 원인 제공하니까. 그럼 위자를 뭘로 지급하면은? 돈을 주면
과세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또 이런 분이 돈이 또 잘 없어요. 저는. 프로는 있지만. 그래서 갖고 있던 뭘로 되면은 갖고 있던 뭐 넘기는 거야? 주택을 넘기고 오는 거죠. 그때 주택을 넘기고 오니까 뭐에 해당이 되네? 부동산 소유권 일어나죠. 그러니까 저한테 또 뭘 때리는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또 때리는 거죠. 불쌍해, 안 불쌍해, 제가? 왜 안 불쌍해요? 자, 뭐? 행복 같은 소리 하고 계시네, 진짜. 스릴은 있겠지. 이게 모르겠어요. 행복? 스릴인 거 아니야?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제가 잠시 지나가다 뭐 하다 보니까 외도해서 뭐해서 걸려서 뭘 당하고 이혼 당하면서 뭘 줘야 되는데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뭘로 주면 돈으로 주면 과세 문제가 없는데 돈이 있어서 없어서 갖고 있던 뭘로 넘겨주면 주택으로 넘겨주면 나는 뭐에 해당이 돼서 대물 변제인 유상양도에 대해서 나한테 뭘 때린다? 양도소득세 때려. 그럼 봐. 잠시 한번 걸었다가 눈탱이 밤탱이 되고 이혼당하고 위자료 뜯기는데 없어서 갖고 있던 주택 넘길 때 뭘 또 때려? 양도소득세 또 때려. 그렇죠? 불쌍해 안 불쌍해? 그래도 안 불쌍한가?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뭔가 여기서 시사점, 교훈점이 있죠. 교훈이 뭐야 여기서? 응? 바르게 살자? 바람을 피우지 말자? 바람이 부는 거지 내가 피우는 건 아니야. 응? 프로가 되자. 그렇죠. 걸리지는 말자. 그게 프로의 정신이야. 왜 한심을 쉬어? 난 한 번도 안 걸렸어 여태까지. 까불고 있어. 한 번도 아직 안 걸렸어 내가.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근데 시험에 하나가 더 나와. 그런데 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이상을 보였다? 2년 이상을 보유한 주택으로 넘겼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 앞으로 1년 내내 이거 하는 거야? 무슨 말이 나오면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였다면 2년 이상 보였다. 이 말이 나면 여러분 1년 내내 우리 이거 공부하는가? 뭐 하는가? 비과세. 현행 소득세법에서 명시된 대표적인 비과세 규정이죠. 자, 놓치면 안 돼요. 1세대 1주택 몇 년 이상 보였면 2년 이상. 요건이 몇 가지야, 여러분? 요건이 몇 가지야? 세 가지야, 비과세 요건. 1세대가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였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은 여러분 뇌리에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요? 비과세. 그래서 제가 주택을 주는데 어떤 주택을 줬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주는가? 그럼 저한테는 과세해 안 해?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혼할 때 주택을 줄 때 뭘 주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으로 넘겨주자. 그 얘기야. 그러면 비록 뭘 당하지만 이혼은 당하지만 뭐는 안 낸다? 양도소득세는 안 된다. 꼭 적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년 이상. 그게 개정됐어요. 금년 2013년도에 개정된 건데 거기에 2년 이상 보유. 자, 잠깐만요.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 꼭 정리하시고요. 여기까지가 현재 시험범이에요. 여기까지가 시험범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1세대 1주택. 여기 책에 다 안 고쳐졌구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무슨 법? 이혼법? 난 이혼법은 모르는데. 예. 어쨌든 이혼할 때 예. 위자료라는 금액은 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3천만 원 이상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위자료. 그런데 예. 이제 재산 분할 부부 공유 재산 분할. 그러니까 재산 이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혼을 할 때 이렇게 해봐야 아는데 자꾸 이상하게 얘기하도 가지만 이혼할 때는 재산 이전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위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혼 위자료는 누가 지급한다고 해서 아까 파경자가 지급하는 거예요.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은 부부 공유 재산 누가 지급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넣는 거야. 명의자가. 파경이 책임을 묻지 않아요. 원인 책임은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묻지 않고 이거는 명의자가 부부가 모여서 부부 공유 재산이 뭔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부부 공유 재산이라는 것은 당사자 일방의 명의로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이지만 사실상은 부부가 모여서 공동의 노력에서 축적되는 재산을 말하는 거야.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부부 공유 재산.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시간 그럼 쉬었다가 이거 좀 이따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마무리하겠습니다.